안녕하세요.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진해마을 라디오 개국 1주년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는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해봄 진행자 박진숙입니다. 저는 고영준 이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해봄 방송은 개국 1주년 특집으로 봄의 전령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진해봄 마을 미디어 영상 제작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웃과 마을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봄날의 햇살 같은 마을 미디어 강사님들 덕분에 지금 제 인생의 계절은 오래도록 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봄의 전령사 그리고 또 다른 마을 미디어 활동가이신 고영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을 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인사드릴 때 고영준 이칸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명은 고영준이고요. 마을 활동할 때 이칸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네, 이칸도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하는 공간이 진해 마을 라디오 스튜디오인데요. 작년부터 21년부터 진해 마을 라디오 1기 교육 그리고 이제 올해 이어진 2기 교육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호칭은 선생님으로 하는 게 편하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해봄 방송은 고영준 선생님과 얘기 나누면서 마을 미디어 활동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과거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과거. 네. 네. 대학 졸업 후에 네. 방송 작가 일을 하신 것이 현재 마을 미디어 활동의 출발점으로도 보이는데요. 네네. 방송 작가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해요. 아, 네. 그래서 방송 작가와 마을 미디어 활동가를 잇는 키워드로 얘기 들려주세요. 네. 키워드면 딱 명사형으로 몇 점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편하신 네. 대로요. 네, 먼저 키워드 말씀 주셨으니까 운명 내지는 필연 이런 이야기로 키워드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명, 네. 필연. 아, 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인연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네.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해 보니 과거를 보니 운명이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필연이었고 알고 보니 네. 그리고 오늘처럼 선생님과 방송하고 또 이 영상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이기 네, 선아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는 거입니다. 그리고 방송 작가 짧게 그 부분 말씀드리면 네. 학교 졸업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지상파에서 방송 작가로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방송 쪽을 하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영화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영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당시에 이제 MBC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코너만 써줄 사람을 찾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됐고 네. 막상 그렇게 방송을 함께 하다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대학 과정에 좀 준비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방송 작가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미디어 센터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2002년도에 서울에서 2002년. 먼저 시작을 했고 네. 저는 이제 전주가 고향인데 네. 전주에서 2005년도에 미디어 센터가 개관을 하고 네.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가 있고요. 아직 여기 창원 지역에는 없지만 창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미디어 센터가 네. 개관하고 미디어 센터 활동을 하면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런
형태가 있구나,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미디어 센터 근무하면서부터 이런 공동체 미디어, 마을 중심의 마을 미디어 활동 그리고 교육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송 작가로 시작을 했던 게 미디어 센터로 연계가 됐고 미디어 센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마을 신문, 뭐 마을 방송을 하게 됐고 지금은 미디어 센터 나온 지 이제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요. 네. 이제 이런 활동을 진숙 선생님처럼 하다 보니 이제 여기저기 찾아뵐 기회가 있고 이제 진해까지 네, 그런 좋은 인연을 제가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좀 전에 방송으로 네. 이게 미디어로만 보면 네. 이거 나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미디어로만 보면 네. 한 23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이 훨씬 넘는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형태는 좀 달랐죠. 말씀 네. 주신 것처럼 네. 기존에 있던 방송국, 지상파 방송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미디어 센터 활동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시민 활동 영역에서 하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네. 쭉 다 보완하고 서로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네, 20여 년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마을 미디어 활동가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 같이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하시나요?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마을 미디어라는 단어조차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마을 미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뭐 미디어 활동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역시 미디어 센터도 많이 없었지만 이런 마을 미디어나 시민 미디어에 대한 인식도 많지 않았고 네. 그랬던 이유가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팟빵처럼 이런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기존의 MBC나 KBS 같은 채널을 통한 퍼블릭 액세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쪽밖에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는 이런 뭐 인식이라든지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있죠. 지금도 활동하신 분들 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마을 미디어가 많이 확산이 되고 네. 또 좋은 선례들이 나오고 있는 건 네. 그 시작을 했던 분들이 많은 애씀이 있으셨기에 지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숙 선생님과 이 앞에 네, 선한 선생님도 그런 역할을 이제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네. 답은 네. 네. 초창기에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네. 그러니까 고영진 선생님 그 이력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굉장히 다방면으로 네. 혹은 전국적으로 활동을 네. 하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초창기에 활동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너만 이렇게 다니냐 그 얘기죠. 제가 핵심 파악을 못했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계속 같이 활동을 해 오신다면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활동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느끼기에 고영진 선생님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네, 여러 네. 활동을 하시고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을 것처럼 드렸어요. 네. 그때는 뭐 말미리한 단어도 쓰지 않았고 초창기였기 때문에 네. 그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물론 활동 안 하신 분도 있고 네.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초창기 활동하시는 분들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 수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그랬던 부분이 있고 지금 저는 이제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에게 맞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지역의 교육을 감사하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초창기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여러 영역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주되게 그분은 이제 막 돌아다니지는 않겠죠. 네. 정책 개발을 하고 계시겠죠. 네. 정책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지역에서만 오래 이제 그런 씨앗 토래를 뿌리고 한 활동을 하시거나 좀 그런 형태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여러 지역에 제가 자주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이런 마을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확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 네. 미디어를 조금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전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계속 교육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저 네, 이전에 마을 미디어 활동가라는 네, 단어도 몰랐고, 네, 네, 마을 활동가 자체도 몰랐던 상황에서 네, 지금은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상황, 네, 그런 네, 단어를 듣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접하고, 네, 저는 그래서 인식이 어느 정도 많이 사람들한테 네, 인식이 되고 또 네, 일상에서 좀 스며들고 있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아니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나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네, 만약에 100%로 본다고 하면 거기에 네. 대한 인식을 전국적으로 제 생각은 10도 안 됐을걸요, 아직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만약에 작년에 진해 마을 미디어 교육이 없었다. 네, 그러면 선생님도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아마 몰랐을 거고 네, 우연히 들어봐도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서 아마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진해의 마을 라디오 교육이 작년에 진행이 됐고 올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개국 1주년이 네, 됐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스튜디오 안에 같이 계신 두 분도 마을 미래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해 이런 마을 라디오 방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해 지역에 뭐 알고 있는 지인이나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이 뭐 마을 방송, 마을 라디오가 있네라고 이제 인식이 확산되고 그러면 이제 진해 구가 창원에 있기 때문에 창원에 이런 마을 미래가 조금 인식이 되고 하지만 전국으로 보면 수많은 시군에서 진해처럼 아직 마을 미디어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은 지역도 훨씬 많거든요. 그럼 거기는 마을 네, 미디어가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교육이 전국적으로 많이 필요한 이유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마을 미디어가 있네라고 해서 그 지역에 교육 후에 지속 활동을 하면 그 지역이 우리 옆 동네 보니까 뭐 진해 마을 방송이 있네 그런 게 있었어 우리도 해야지 하고 이제 점점 어, 더 지역에 많이 퍼져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네. 이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국으로 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마을 미디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미디어, 1인 네. 미디어의 확산이잖아요. 현재 지금 상황은 1인 미디어가 네, 확산되고 네,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마을 미디어라는 색깔이 들어가는 게 네, 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그게 꼭 교육이 필요한가에 네, 네.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마을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면 음, 그 마을의 범위라든가 네. 혹은 이제 그런 교육을 만들 때 그 교육을 계획하고 설정을 할 때 네, 특정 네. 의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인데요.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이제 그냥 순수하게 음, 마을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그런 마을 미디어가 되지 네.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음, 마을 미디어 교육이 꼭 필요할까? 음,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시간은 네. 걸리지만 저절로 이런 마을 미디어의 네, 형태가 네.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어지고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필기도구를 준비할 걸 그랬어요. 말씀하시면서 대답할 것들. 일단은 먼저 네, 떠오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지금 질문 주신 그 고민 지점 분명히 맞는 거고요. 네, 하나는 이제 1인 미디어가 확산돼서 마을 미디어가 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1인 미디어가 확산되게 된 이유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방송국에 가야지만 기존의 지상파 마을 방송국이 없고 그랬을 때 그런 곳에 가야지만 방송을 했지만 지금은 뭐 유튜브나 팟빵처럼 다양한 채널들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교육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1인 미디어가 이런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채널은 뭐 유튜브나 팟빵이나 같이 쓰지만 마을 미디어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마을 방송도. 근데 두 가지의 역할이나 이제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방송은 이제 내가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가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 블로그나 아니면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마을 미디어는 그런 1인이 표현하는 것을 좀 다른 부분 아니면 넘어서서 어떠한 공동체의 관심사 그게 이제 환경일 수도 있고요.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환경과 관련된 방송을 하거나 신문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처럼 마을에 한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같이 방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1인 방송과 마을 미디어는 닮았지만 서로 조금 역할이나 추구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형태고요. 네.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 주셨던 부분 저도 한 7, 8년 전에는 막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마을 미디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가,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마을 미디어에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도시 재생이 필요한가? 네.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한가?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가?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가? 주민 자치가 필요한가?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흐르지 않을까?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은 늘 있는 거고, 하지만 어찌됐든 마을미디어 교육을 돌이켜 보니, 지금 상황을 보니, 지금 진해 마을 라디오처럼 이런 교육이 아니었으면 정말 더디게 몰랐거나 아니면 늦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물며 지금은 먼저 시작한 곳들 중에 여러 가지 선례를 보이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례라 함은 뭐 교육 후에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활동을 만들어 오고 있고, 그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그 지역에서 뭐 소외를 받을 수 있었던, 아니면 뭔가 함께 나눌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유가 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것은 장점이다. 그래서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뭔가 마을 미디어나 마을 방송이 교육에서 말하는 틀에 박힌 정형화된 형태로 나갈 수도 있는 우려, 잠깐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이제 교육 받아보셨잖아요. 그 안에서 정답을 내린다기보다는 마을 미디어가 기존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작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제작과 관련된 거, 그리고 현황,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라라고 지시를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교육을 하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려줄 뿐인 거고, 그 후에는 교육을 받은 그 구성원들 안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리가 함께하는 마을 방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떠한 취지를 갖고 나가야 되는가는 그 안에서 스스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 안에서 이제 규정해 주는 게 이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마을 미디어들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보니 방금 말씀 주신 좀 뭐 이건 옳다 그러다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기준이나 공동체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 미디어를 시작을 할 때 정말 정치적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수익 사업적으로 시작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정치로 출마하고 싶어서 마을 미디어를 갑자기 막 그 사람이 돈을 써서 만들었다가 떨어지면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가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을 방송을 시작하는데 마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뭐 이런 마을 미디어가 많아지고 있으니 마을 미디어로 막 광고 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마을 미디어를 떠나서 기존의 지상파 방송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고민이냐? 만약에 어떠한 거대 기업에서 돈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신문사나 아니면 언론사가, 그러면 그 기업을 후원을 받더라도 정당하게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를 시작하고 있는 적은 상황 중에 하나는 이걸 수익 사업으로 접근할 때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될 주민들의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걸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로 하면 사실이 왜곡되거나 전반적인 지역의 여론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으로 사실 마을 미디어는 이런 진해 마을 라디오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이러한 의미를 어렵지만 힘들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질문에 마무리하는 부분으로만 좀 더 하면 수익 사업으로 마을 미디어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와 관련돼서 마을 미디어를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결과는 다르나 이게 그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방송이나 마을 미디어 하는 전국적으로 보면 마을 신문이나 마을 방송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시의원, 도의원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내가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막 마을 미디어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네에도 마을신문 활동을 한 10년간 11년간 하다 보니 원래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동네 애착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네. 내가 한번 뭐 지역에서 이런 시의원으로 나가서 정말 주민 활동을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출마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되는 분도 있고 저희 동네는 다 떨어졌습니다. 조직구청이 없기 때문에 원래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시의원 도의원 분들이 마을미래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재정적으로나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주시는 좋은 역할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익사업적인 부분도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을 방송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을 방송이나 마을 미디어를 하다 보면 분명히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예산적인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마을 신문을 우리가 뭐 월마다 발행하는데 각자 주민 기자분들이 정말 어려운 경제활동에서 돈을 내가면서 인쇄비를 마련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런 인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계된 수익사업,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을 미디어를 한다기보다는 마을 미디어를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니 더 좋은 스튜디오를 구성하고 장비를 구성하고 해야 되다 보니 이와 연계된 수익사업은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쵸. 제가 네. 네. 말씀하실 걸 다 듣고 나서 네. 생각한 부분은 저는 네. 이제 1인 미디어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마을 미디어 활동을 네. 시작할 때 1인 미디어랑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네. 큰 네. 이유가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네. 항상 네. 이제 원하는 것을 하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해라.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제 얘기만 들어간다고 네. 네. 생각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이웃의 얘기, 마을의 네. 얘기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그럼요. 흐르니까 네. 그렇게 흐르다 보니 1인 방송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네. 네.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한 10시간 방송이 될 것 같아서 네. 네. 다음 네. 질문으로 네, 넘어갈까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활동의 얘기로 네. 다시 넘어가서 네. 네. 마을 미디어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니까 네.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네. 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즐거움이 있으신지 네. 마을 네.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시면서 느끼시는 즐거움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뭐 마을 미디어 활동이니까 활동 안에는 네. 정말 지금 여기 지네마을 라디오 활동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방송이나 신문 매체 활동도 있을 테고, 이제 저는 이제 교육도 하니까 교육 활동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도 보람도 있겠죠. 즐거움도 있을 건데, 가장 큰 부분은 함께 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즐거워하실 때 제가 즐거운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같은 활동가끼리 있는데 물론 어려움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생업이 있거나 아니면 바쁘신 중에 이런 미디어 활동까지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지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마을 미디어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미디어가 아닌 동네 활동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네, 스스로 찾아서 좋아서 관심이 있게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짜 어렵게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활동하시는데 주위를 돌아보면 행복해 하시거나 즐거워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도 힘든 과정인데 저를 위로해 주거나, 그런 때 이제 보람이나 뿌듯함이나 아니면 그런 이게 함께라는 뜻이구나, 마을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리고 함께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뜻한 거고, 그 미디어 자체적으로 보면 마을 방송이나 신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디에 쓰레기가 계속 버려지거나 막 그랬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근데 주민분들은 분명히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불편함으로 끝나고 그냥 지날 수 있는 것들을 마을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함으로써 그게 뭔가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 청결한 뭔가 장소로 변화가 되었다든지, 그건 지자체에서 뭔가의 역할이 있었을 수도 있고 주민 안에서의 공감대 형성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가꿔보자라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함께 만들어갔다라는 거에서 오는 이제 보람도 분명히 이제 크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인 거죠. 네. 작년에 교육을 저희가 이 진해에서 함께 시작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스튜디오도 없을 거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런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어렵지만 재밌게 활동하신 분들을 만나고 뵐 때는 거기에서 오는 네, 모든 게 그동안에 뭐 활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저 역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게 보상받는 느낌? 충분히 나는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활동을 할 만한 의미가 가득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방금 방송을 어려움 얘기도 살짝 네. 하셨는데 아 진짜 이거 10시간 해야 되는 어려움은 건데. 어떤 것일까요? 아 어려움이요? 네. 어려움 앞에서 얘기했는데 네, 주의 깊게 안 들으신 것 조금 같아요. 아니 네. 좀 다른 네. 여러 좀 어려움이 다른 있죠. 네. 어려움? 네. 네. 저희가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녹음 방송이죠. 근데 이제 네.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진해 마을 라디오 2기 교육 마지막 날입니다. 네. 저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2기 교육 2기 수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 하고 스튜디오 밖에서 자꾸 저희 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하긴 하지만 네. 네, 빨리 이야기한다고 보면 그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쭉 나열을 하자고 하면 마을 미디어 활동만을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건 미디어가 역시 미디어여서가 아니고 일상적인 일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제 뭐 나이에서 오는 고민들도 있죠. 네, 그런 고민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긴 하나 많은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내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마을 미디어 안에서 나와 우리 지역이 함께 하다 보니 계속 지속을 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희처럼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역시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죠. 네, 그 재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마을미래 활동 2년째 활동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누가 막 돈을 지원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전국적으로 마을미디어에 대한 관심이나 의미나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마을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지자체에서 막 생기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 전국에 10개가 이제 생겼어요. 제가 살고 있는 전주 지역에도 생기고 이제 광역인 전라북도에도 생기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러한 조례를 기준으로 뭔가 지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있죠. 그래서 마을미디어 얘기를 할 때 늘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미디어가 국민의 기본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는 예전 뭐 10여 년 전, 20년 전으로 보면 저희는 일반적인 소비자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방송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어서 일방적으로 듣는 수용자 입장이었는데 그때 시절에도 이미 왜 방송을 특정한 누군가만 하느냐 이런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는 시민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파의 퍼블리SS라든지 초반에 마을미디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때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야기했던 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양하게 채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기존의 방송을 빌리지 않더라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미디어는 뭐 어떠한 이게 여기에서 1인 미디어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그 극대화를 위한 지원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마을 미디어는 또 뭐와 연계가 되냐면 주민 자치 활동의 활성화, 뭐 공동체의 활성화, 저희가 주민이 기반이 돼야지 뭐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와 다 이제 마을 미디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미디어는 국민의 기본권이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저희가 이제 공동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뭐 회복하거나 활성화해가는 그러한 의미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뭐 개인의 문제나 공동체의 상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공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공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이나 이미 활동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단체나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 시민단체 간의 많은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과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나와야지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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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들이 네.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그런 네, 많은 네. 자료들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고 해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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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듣듯이 열심히 네. 들었는데 네. 네. 말씀하신 걸 이제 제가 제 얘기로 종합을 하자면 네. 결국 마을 미디어 활동은 공동체성의 회복이고 네.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정도의 네.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네. 조금만 더 말하면 네. 공동체성 회복에 대해서도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처럼 네. 가만히 놔두면 마을미디어 교육 안에도 우리가 이걸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네. 분명히 저는 여러 상황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성 회복이 중요하고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거기에 기반으로 하고 중요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행복한 거죠. 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사회가 다 전반적으로 함께 의지하고 함께 뭔가를 같이 만들어 가야지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나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성을 찾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은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기적인 나라기보다는 함께하는 나, 너 이렇게 해서 서로의 나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힘든 거 아니면 즐거운 것을 찾아가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게 이제 마을미디어와 연계돼서 하는 거고요. 네. 함께가 네. 키워드인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자꾸 이제 시간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면 저희 조만간 다음에 제 입으로 이어서 가기로 하고요. 꿈꾸는 마을의 모습 간단히 그려주시면요. 꿈꾸는 마을의 모습은 어렵네요. 꿈꾸는 마을의 모습은 그런 마을 활동가로서의 바람을 담아서 같은 부분일 수 있는데요. 서로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서로 웃을 수 있는 함께 서로 웃을 수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다는 건,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라는 말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이나 삶을 보면 분명히 희노애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나 혼자만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진숙쌤 혼자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선아쌤 혼자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함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깨도 두드려 가면서 어려운 과정에도 그냥 피식하고 살며시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듦에 있어서 마을 미디어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진해 마을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그리고 충분히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렇죠. 창원과 경남의 역사를 새로 쓸 진해 마을 라디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방송 소감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방송 소감. 일단은 진해 마을 라디오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SNS를 정말 좋아하는데 며칠 전에 SNS에도 진해 마을 라디오에 대한 제 애착을 한번 연애 편지처럼 살짝 남겼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함께해서 좋았던, 이제 앞으로도 좋을 그 방송에 참여를 하게 돼서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을 미디어 활동은 땡땡땡이다. 네. 이렇게 땡땡땡이면 세 자로 말해야 되나요? 네, 두 자나 다섯 자 그런 거 안 되나요? 네. 네. 원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마을 네. 미디어는 네. 일상이다. 일상이다. 네, 네. 그리고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상이 일상이 되는 사람. 네, 네. 네. 오늘 고용준 선생님과 이렇게 마을 미디어 활동가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마을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사람을 잊고 마음을 담고 우리 이야기를 기록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아침 저녁 바람이 차게 느껴지면서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가을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서 서로 알지 못하지만 풀잎처럼 꽃처럼 피어나는 너와 나로 인해 눈부신 아침이 되고 고요한 저녁이 온다는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지금까지 진해 마을 라디오 진해봄 개국 1주년 특집 방송으로 마을 미디어 활동가 고용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진해봄 진행자 박진숙입니다. 네, 저는 함께한 마을 미디어 활동가 고영준 이칸도였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